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끝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8% 가까이 올라서면서 5,200선에 바싹 다가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1,100선이라는 마디지수 전혀 거리낌 없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떠한 힘이 이러한 증시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섹터 주도주군의 주가 급등이 너무 연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에 입각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정말 그냥 수급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서 가는 반도체 섹터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수급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의 공부가 좀 미흡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배당 정책과 이에 따른 주가의 변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행과 증권 섹터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백두산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에 증권주들 이렇게 주가 보면은 그래도 신고가를 좀 달려나가고 있고, 네. 은행주들도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은 제가 어제 봤을 때 KB금융 이런 기업들은 또 신고가를 그렇죠. 달려나가면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좀 이 종목군들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 좀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 다니시면서 네.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주들의 뭐 관심도 어느 정도로 좀 느껴지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거에 비해 이제 좀 주변부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사항 때문에 네.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관심은 서서히 높아지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시기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 그때 보통 중요한 뭐 연간 배당 자사주 매입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결국 이제 기업들이 또 연간 실적 확정을 짓고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관심이 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은행과 증권을 담당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워낙 최근에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부터 한번 좀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사실은 뭐 이 정도의 거래대금,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장 거래대금으로 HTS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 한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이제 개인들의 거래대금은 보통 이제 2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막 100조 가까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증권사들의 실적 어떻게 좀 4분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4분기 자체는 돌이켜보면 이제 12월은 안 좋았는데, 네. 물론 코스닥은 좋았지만요. 네. 보통 10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이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었고, 그때 이제 한 QOQ로 한 40% 이상 네.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뭐 브로커리지 관련 사업 수익은 좋았을 거고요. 다만 이제 워낙 11월이 금리가 좀 급등세를 올라가는 연출했었고, 네. 이제 채권 운용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좀 혼재하면서 뭐 4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가 한 달 전 대비해서 이익 추정치가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부합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월 분위기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1분기 실적은 현재 컨센 대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사실 올해 1분기 순이익 추정치를 컨센서스 대비 17% 상회한다고 보고 있지만, 네. 거기서 제가 가정한 시장 거래대금 가정치 대비 지금 뭐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상방 압력이 더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4분기는 뭐 호황제가 이제 공존한 네. 시기 속에서, 하지만은 이제 1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은 업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증권사들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상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네. 약간은 이제 뭐 멈추고 조금은 이제 하락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 운용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흐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작년 4분기는 거의 만기별로 뭐 20-30bp 오르긴 했는데, 네. 지금은 뭐 10bp 좀 안 되게 오르고 있거든요.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정도 선이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금리 상승인 것 같고, 외려 이제 사실 채권운용뿐만 아니라
뭐 범 PI 주식 운용스러운 트레이딩 사업도 많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운용 손익은 뭐 좋은 그림 연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 실적에 크게 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조금 뭐 네. 숫자상으로 디스카운트가 될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채권 운용 외에는 뭐 계절성으로 있는 사실 뭐 대체 투자나 뭐 이런 비상장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공정가치 일회성, 평가 손실이 예. 일회성으로 있을 수 있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일회성 자체도 뭐 수백억 수천억 단위가 아니라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4분기 치고는 되게 적은 금액일 것 같고 음. 오히려 또 일회성 이익이 있을 겁니다. 뭐 네. 당연히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XAI에 대한 평가이익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딜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IB 트레이딩 관련 이익까지 감안하면 뭐 4분기 실적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종목별로 좀 본다고 하면은 키움증권이 이제 작년 4월달에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40만 원을 네. 호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증시가 올라오면서 많은 섹터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또 주가가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관계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증권사들이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부담감은 좀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제 작년 4월 초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던 맞아요. 시기였고 이제 하루 거래 대금도 20조 전후로 네. 형성됐던 시기였고 그 당시 이제 키움증권 뭐 연간 순이익이 뭐 7천억이냐 8천억이냐 이랬던 시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ETF 빼고도 50조고 50조죠. 포함하면 60조고 네. 말씀하신 약정 대금 곱하기 2배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워낙 지금 PI 부분 손익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뭐 1.2조냐 3조냐 4조냐 뭐 연간 순이익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은 뭐 실적 기반에서 오른 측면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주환원도 뭐 네. 사실은 이제 좀 먼저 움직였었던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이익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환원에 조금 더 진심으로 나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대적인 주주환원 자체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30% 이익 대비 30% 유지할 건데 사실 그걸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성장할 때는 성장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오버행으로 뭐 이슈가 제기됐던 RCPS가 다 전환 및 상장으로 소화가 되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주주환원이 같은 규모로 하더라도 이제 PBR이 월등히 높아졌으니 뭐 자사주보다는 배당 위주로 간다든지 뭐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올해 상반기에 다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주주환원율보다는 그 이면에 놓인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지금 현재 이러한 증시 상황에서는 역시 뭐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민감도가 제일 높고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브로커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네. 뭐 예탁금 신용 관련 이자 수익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차 대여 관련 수수료 스프레드라든지 뭐 PI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뭐 이럴 때는 키움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스페이스X의 공정평가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증권사들이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네. 뭐 미래에셋증권이 진정한 수혜주다 뭐 이런 제목의 리포트도 제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 4분기에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추정치는 예상을 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스페이스 X 관련 딜이 사실 미국 현지에서는 작년 4분기에 있었던 게 맞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연결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레깅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평가이익을 뭐 저는 5천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게 올해 1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4분기가 아니라. 네. 대신 이제 작년 4분기에는 XAI 네. 평가이익이 한 뭐 1,000억대 있고 여의도 IFC 관련된 소송 승소건이 한 600억 정도 있어서 네. 뭐 다 합치면 2,000억 원대 또 일회성 이익이 별도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한 번 잡히고 마는 거고 이 1분기에 잡히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잡혀서 물론 이제 더
가격이 올라간다, 회사의 평가가 올라간다 하면 네. 늘어나겠지만은 이번에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적 이벤트로 좀 마무리됐을 때 오히려 미래에셋증권의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네.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틀 안에서 이제 저희가 업사이드 리스크로 볼 만한 거는 말씀하신 스페이스X가 혹시라도 더 뭐 높은. 연내에 1.5조 달러로 정말 IPO를 한다. 그건 별개 얘기다 그렇죠. 보니까 일단 저는 그거는 배제하고 현재 틀 안에서 밸류에이션을 감안해서 중립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네. 좀 많이 올라왔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이제 뭐 이슈가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시장의 베타가 가장 높은 이제 키움증권을 한번 여쭤봤는데 그 외에 좀 대형사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현재 시점 뭐 주가 대비해서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네. 기업이 있으신가요? 뭐 NH투자증권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약간 배당 관련된 투자 포인트인데요. 네. 이거 일단 배당 기준일이 3월 말이고 배당 공시가 3월 초인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고배당 기업이었고 그렇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있고 그러다 보니 좀 3월 초에 좀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예전에 우려했던 거는 얘가 IMA 인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자기 자본 8조를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요건 충족을 위해서 배당을 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업황을 고려하면 뭐 배당 일정 부분 줘도 자기 자본 8조는 상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3월 초에 충분히 배당 좋은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배당과 IMA 인가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그래도 이제 지금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과연 NH가 어떠한 주저하는 정책을 하는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증권주는 좀 이렇게 얘기를 끝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은행주들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용히 계속 횡보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어제 뭐 일부 신고가 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은행업종군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1월 30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네. 뭐 큰 틀에서는 낮아진 컨센서스에 이제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경상적인 실적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여러 과징금이나 뭐 배드뱅크, 통상임금 이런 좀 비경상적 네. 비용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고 경상적인 실적 측면에서 요새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금리가 올랐다 보니까 이게 NIM에 어떤 영향을 끼칠 네, 거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상적인 지표는 당연히 뭐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는 실적 자체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보다는 주저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뭐 기업별로 이제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간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봤더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는 네. 예전과 같은 느낌이 좀 들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고배당 느낌이 좀 안 나는데 네.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재원을 가지고 주저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기업 어떤 기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신한 KB 하나 더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많이 매입 및 소각하다 보니까 네. 그 자사주 매입 수익률까지 감안하면 그래도 7, 8%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일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비단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뭐 결산 배당 증가라든지 네. 감액 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 잉여금 이입 결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감액 배당 분리과세 배당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도 발표할 걸로 봐서 뭐 그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원이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네. 결국 지금까지는 뭐 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어닝 모멘텀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증권은 아무래도 뭐 1분기부터 너무 좋지만은 네. 최근에 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은행 업황은 증권만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전체 업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은 순이익 한 7% 정도 증가로 보고 있고요. 뭐 증권은 뭐 당연히 두 자릿수 증가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EPS 증가율 한 10% 정도 주식수가 줄어드니까요. 소각 네, 때문이죠.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뭐 대손율 개선되고 NIM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다 좋습니다. 근데 뭐 실적 관련해서 요새 많이들 좀
문의 주시는 거는 머니무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쪽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부동산 뭐 주식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조달 쪽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뭐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경쟁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또 상품 쪽에서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또 은행권 내에서도 차별화된 행보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저도 뭐 예탁금을 거의 매일매일 증시 예탁금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며칠 내로 이제 100조 그쵸. 돌파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지금 97조, 98조까지 제가 그렇게 어저께 기준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돈이 어디서 왔냐? 결국은 은행 쪽에서 흘러온 자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을 그래도 탑픽으로 꼽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신한 타픽 하나금융을 이제 차선으로 세컨픽으로.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둘 다 이제 높은 자본 비율, 뭐 좋은 트랙 레코드로 좋은 주주환원 정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 보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 네. 변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뭐 이제 거버넌스가 잘 잡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장기적인 뭐 주주환원 경영 뭐 전략 뭐 전개에 있어서는 뭐 흔들림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KB금융을 그래도 한 1, 2년 전에는 네. 좀 탑픽으로 많이 제시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시총 격차가 또 그때 대비해서 많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수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KB금융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향성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KB가 결국 올라줘야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맞고요. 뭐 다만 이제 그 멀티플 관점에서 좀 상승 탄력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결국은 말씀 주셨듯이 신한지주 탑픽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과 증권업종 두 개를 봤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점 대비 주가의 상승률이라고 따져보면은 증권업종군들이 훨씬 더 네.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주환원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의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은행 섹터와 증권 섹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섹터를 지금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 업종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 그거에 따른 실적 민감도 이런 거를 봤을 때 비록 증권이 은행 대비 뭐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좀 덜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일단 실적 위주로 보자는 의견에서 증권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너무 업황이 좋아 보이지만은 올해 기준자로 봤을 때 그러면 은행 증권 쪽에 좀 위험 요인이 될 만한 이슈는 없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건전성이 어떻게 될 건지, 왜냐면 금리 상승이 반가운 뉴스긴 합니다만은 거꾸로 보면 이제 그렇죠.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ELS 과징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증권 같은 경우는 결국 증시 흐름이겠죠. 이게 뭐 아무리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그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연초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 눈높이에 사실은 저희가 네. 맞춰져 있으면은 또 정말 새로운 또 시장이 언젠가는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은행주와 증권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해 주신 백두산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